처음에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이 이번 첫 번째 재판에서 김문기 처장 알고 골프 치고 사진 찍은 것도 맞다라고 본인의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재판에서 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젠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골프 친 건 맞고 사진 찍은 건 맞는데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 웃기죠? 지금 기소당한 이유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신 그 다음날 앵커가 시장 때 알았습니까? 성남시장 때 김문기 처장 알았어요? 아니요.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었죠.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말을 바꿨어요. 김문기 처장 알았고 함께 골프도 쳤고 다 했다. 사진도 찍었다. 그런데 친하진 않다. 논점을 흐리는 거죠. 이재명의 이 김문기 처장과의 출장 관련 보도가 나오는 날 민주당에서 눈치도 없이 33명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들이 베트남 하롱베이 관광지에 갔다는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조선에서 이날 전현직 의원들이 만나서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심지어 버스까지 타는 장면도 모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아직도 그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을 그 내용만 생각하고 있구나. 다가올 총선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과연 이 김문기 처장이랑 호주, 뉴질랜드 가서 골프 쳤냐 안 쳤냐, 그리고 골프 칠 때 뭘 가져갔으면, 이런 내용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이런 시국에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에 갑니다. 또 왜 하필 민주당은 그렇게 베트남을 좋아하는지, 하롱베이가 제일 유명한 관광지래요,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하롱베이 간다는 거는 마치 세부, 괌 이런 데 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 저 공부하러 괌에 좀 갔다 올게요. 세부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면 믿어지십니까? 말이 안 되죠. 누구나 다 아는 관광 휴양지인데 말입니다. 민주당이요. 워크숍을 갔다 오겠다 해놓고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 간 거예요. 여기에 원래는 이제 20명이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났었는데요. 여기 또 13명이 더 붙었다고 합니다.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인사 13명 정도가 더 같이 붙어서 총 30명이 3박 4일로 워크숍에 떠났습니다. 참 유은혜, 그동안 조용했었는데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베트남에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룰 수도 없는 일정이었고 그동안 이미 많이 미뤘다.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토론하고 왔다. 3월 1일 날 이제 떠나서 3월 2일 출국을 해서 5일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3일절을 기리자 해놓고 본인들은 베트남 가서 놀고 먹고 왔어요. 다음 주제로요. 지금 이재명 이 두 번째 공판이 열리자 귀신같이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명이 위태로워지는 순간 제일 먼저 버릴 사람 2명을 집었습니다. 김남국과 고민정. 이재명이 항상 근처에 있지만 이재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제일 먼저 등을 돌릴 사람으로서 김남국과 고민정, 이 두 사람을 예측을 했는데 드디어 이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켜야 되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 라면서 이제는 슬슬 선을 긋고 제일 먼저 배신하는 이런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민정 의원을 친명계라고는 다소 분류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친명계보단 친문계가 맞겠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에 대해서 옹호의 메시지를 내놓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의 당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이런 갈등에 대해서 다소 지금 또 소신 있는 메시지,
이재명을 직격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있고 이대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은지 이제는 판단할 수 없다.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바깥에서 공격하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지금 뭐 국민의힘의 공격으로부터 민주당이 뭉쳐야 되는데 그 뭉치는 방향이 이재명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뭉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민주당이 조금씩 거리를 두고 이재명 스스로 판단하게 한 뒤에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을 덜어낸 상태에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이거는 뭐 젊은 시각에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요즘 이 청년층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젊은 시각이 취업을 실패하고 우파 유튜버로 등장하게 되었느냐? 왜 제가 입학하는 2013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거의 7, 80%가 좌파였고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왜 제가 8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한 2020년, 2021년도에는 7, 80%의 20대 학생들이 다 우파로 돌아섰는가? 문재인 정부의 5년을 겪으면서 결국에 그 청년들이 빚쟁이가 된 겁니다.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은행을 한 군데에서 빌린 게 아니라 세 군데 이상의 은행에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10명 중에 3명이 청년층 20대 30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청년층들의 평균 빚이 1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을 다 합치니까 155조 원이라고 해요.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0%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다중채무자의 수가 급증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43%가 늘었다고 해요.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말로는 청년, 개혁, 혁신, 변화를 얘기했지만 이로 인해서 청년들은 빚더미에 앉았다는 겁니다. 한 명당 1억 1천만 원의 빚을 갖고 있대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청년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모으면 강남의 아파트 살 수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숨만 쉬고 한 50년 정도 모으면 강남의 아파트 살 수 있더라고요. 숨만 쉬고 밥도 안 먹고.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거는 청년층 입장에선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버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층들을 임대 아파트나 이런 국가에 매달리게 종속시켜버리고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구분을 지으면서 그렇게 지역마다 임대 아파트에 청년들을 몰아 넣을수록 본인들의 그런 표결에 더 유리하다라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계속해서 집값을 올린 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김새로운 씨에 대해서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 추가적인 또 거짓말이 하나 더 공개가 됐습니다. 이 김새로운 씨가 이제 내가 카페에서 일해요 라면서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요. 메가커피라는 앞치마를 메고 저 카페 알바로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신발장 앞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일하잖아요. 마스크를 썼잖아요. 이렇게 뭐 앞에 판매대에서는 마스크를 썼고 그런데 이 빵을 굽는 베이킹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요. 반대가 된 겁니다. 신발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판매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 빵 구울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베이킹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뭐 침이 튀기면서 빵을 구운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에 보시는 이 조명을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빵 굽는 곳이 원래는 되게 밝거든요. 베이킹 하는 곳이. 그런데 이곳은 깜깜한 곳에서 베이킹을 해요. 이 조명이 지금 또 어느 분께서 찾아냈는데요. 네오즈라는 뭐 브랜드의 아주 초고가 조명, 그러니까 최고급 조명이라고 해요. 호주 시드니에서 유명 조명 디자이너가 설계한 가격이 4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생활고 주장과는 달리 이런 초고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매장에서 일하는 이런 모습이 마스크도 없이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역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왜 젊은 시각은 이 김세론에 대해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김세론 씨가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저질렀다, 뭐 세금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뭐 추징금 내고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음주운전 저지르다가 벽에를 받고 뭐 차 부시고 가로등 부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게 가로등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사람이 죽었겠죠. 저는 결코 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를 떠나서 그 누구도 이제는 이런 언론, 이런 화면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음주운전 혐의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죄를 하고 제가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갑자기 10대 로펌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끊임없이 이런 생활고를 주장합니다. 아르바이트 사진을 올려요.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요. 결국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SNS가 활발해지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시청자들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눈을 가리는 행동을 했다가는 결국엔 다 드러난다. 내가 비록 트로트 가수로서 이제 막 우승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년 전에 본인이 그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그러면 결국에 진실은 드러나고 사실대로 밝혀진다는 겁니다.